안녕하세요, 여러분. 구글 지미나이 다들 써보셨죠? 아마 대부분은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고 간단한 거 부탁하는 그런 AI 챗봇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제미나이를 여러분의 업무 생산성을 말 그대로 폭발시키는 그런 비밀병기로 만드는 법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어떠세요? 가장 강력한 AI를 쓰는 게 가장 비효율적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에이, 당연히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바로 이 역설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왜 가장 힘센 AI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그러려면 우선 제미나이의 정체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미나이를 그냥 말 잘하는 챗봇 정도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미나이의 본질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심지어 코드까지 이 모든 걸 그냥 한 번에 이해하고 생각하도록 설계된 네이티브 멀티모달 AI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AI들이 나중에 외국어 배우듯이 이미지나 소리를 학습했다면 제미나이는 이게 그냥 모국어인 셈이죠.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제미나이의 핵심 DNA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미나이를 그냥 대화 상대가 아니라 내 옆에 앉아서 내 일을 훤히 꿰뚫어보는 똑똑한 부조종사로 만드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글이라는 이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즉 전략적 허브로 활용하는 방법까지요. 제미나이의 핵심 철학은 딱 한 단어, 바로 통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AI들이 외부 앱들을 플러그인이라는 형태로 하나씩 초대해서 연결하는 허브 방식을 택했다면 제미나이는 아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지메일, 구글 문서, 캘린더, 이 모든 것들 속에 AI가 그냥 공기처럼, 물처럼 스며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앱을 켤 필요도 없이 내가 일하는 바로 그 화면에서 AI를 바로 불러내는 겁니다. 구글은 이 통합이라는 한 가지에 모든 걸 걸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생산성을 높이는 첫 번째 열쇠를 알려드릴게요. 기억나시죠? 가장 강력한 AI가 항상 최고는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제일 비싸고 힘센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일에 딱 맞는 최적의 모델을 고르는 전략.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모델은 사실 두 가지, 프로와 플래시입니다. 선택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뭔가 복잡한 코드 분석을 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그럴 땐 프로를 부르면 됩니다. 반대로 수십 개의 이메일을 순식간에 요약하거나 방대한 자료에서 키워드만 빠르게 찾아내는 것처럼 속도가 생명인 일에는 그렇죠, 플래시가 딱입니다. 마치 무거운 걸 박을 땐 망치를 쓰고 나사를 조일 땐 드라이버를 쓰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자, 표를 보시면 역할이 더 명확해지죠. 최고의 두뇌를 가진 전략가 프로, 100m 달리기 선수 같은 플래시,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나노까지. 라인업이 딱 짜여 있는 거죠.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내 일에 맞는 선수를 출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좋습니다. 모델을 잘 고르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제미나이의 잠재력을 120% 끌어내는 진짜 핵심 기술 두 가지를 알아볼 시각입니다. 첫째는 AI와 잘 대화하는 기술, 그리고 둘째는 내 업무 자체에 AI를 완벽하게 녹여내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마스터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대화의 기술입니다. AI한테서 좋은 답변을 얻고 싶으세요? 그럼 좋은 질문을 해야죠. 그냥 교육계획서 만들어줘, 이렇게 뭉뚱그려 던지면 뭉뚱그린 결과만 나와요. 대신에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지츠 제품에 대한 신입 영업사원용 3주 교육계획서를 만들어줘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꿀팁은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10년차 마케팅 전문가야. 그 관점에서 써줘. 이렇게요. AI를 그냥 기계가 아니라 아주 유능한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면 정말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잼이라는 정말 강력한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주 쓰는 복잡한 명령어나 나는 이런 스타일로 글을 써줘 같은 나만의 지시사항을 아예 하나의 버튼으로 만들어 저장해 두는 거예요.
나만의 맞춤형 AI 비서를 여러 명 만드는 셈이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말을 길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잼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열쇠.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인데요. 바로 이 @기호, 골뱅이입니다. 이 작은 기호 하나가 제미나이의 통합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마법 지팡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구글 문서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다고 쳐요. 창을 나갈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gmail이라고 치고 오늘 아침에 온 프로젝트 관련 이메일 싹 요약해줘 라고 시킬 수 있어요. 또 @doc스를 불러서 지난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핵심 통계만 뽑아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슬라이드를 소환해서 그 통계로 발표 자료 5장 뚝딱 만들어줘 까지 가능합니다. 앱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워크플로우 통합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제미나이와 챗GPT.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가 더 좋냐 이런 질문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누가 더 낫다는 식의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나의 작업 방식에는 어떤 도구가 더 유리한가라는 좀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미나이의 핵심 전략이 통합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구글이라는 성 안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챗GPT의 핵심 전략은 뭘까요? 바로 확장성입니다. 성문을 활짝 열고 외부의 수많은 다른 나라들, 서드파티 서비스와 자유롭게 교류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 업무의 90% 이상이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제미나이의 통합이 정말 막강한 힘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쓰는 툴이 정말 다양하고 외부 앱과 데이터를 계속 연결해야 한다면 챗GPT의 확장성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걸 한눈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미나이는 역시 구글 생태계와의 끈끈한 통합, 그리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까지 다루는 멀티모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고요. 챗GPT는 외부 서비스와의 엄청난 연동성, 그리고 특히 수학 문제나 파이썬 코딩 같은 특정 분야의 추론 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결국 절대적인 승자는 없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맞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제미나이를 그냥 가끔 쓰는 도구가 아니라 내일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생산성 파트너로 만드는 법.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AI 파트너를 만드는 3단계 액션 플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도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라. 무조건 프로 모델만 고집하지 말고 일의 성격에 맞게 플래시나 다른 모델을 쓰는 거죠. 둘째, 워크플로우를 통합하라. 마법의 기호 @를 사용해서 앱 사이를 넘나드는 시간을 없애세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어쩌면 이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반드시 검증하라입니다. AI는 작업 흐름을 가속하는 부조종사이며 최종 권위는 인간 전문가에게 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AI는 정말 뛰어난 부조종사, 즉 코파일럿이 맞아요. 비행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주죠. 하지만 비행의 방향을 정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처하고 최종적으로 착륙을 책임지는 건 기장, 즉 파일럿인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언제나 인간의 몫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마지막 검증 단계를 강조하냐고요? AI가 가끔 정말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환각현상이라고 하죠. 없는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은 이미 한참 지난 옛날 정보를 최신 정보인 것처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AI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줬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제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최종 팩트체크를 하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듬어서 완성이라는 도장을 찍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역할이에요. 이 마지막 단계를 건너뛰는 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AI는 여러분의 능력을 몇 배, 몇십 배로 증폭시켜줄 정말 놀라운 부조종사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조종관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고 비행을 책임지는 파일럿은 바로 당신이니까요. 자, 이 유능한 부조종사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래 준비 되셨습니까?